이자보다 무서운 건 고정비다. 요즘 이런 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금리 때문에 숨이 막혀요.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자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지속적으로 체력을 깎아먹는 다른 게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이자보다 무서운 건 고정비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줄어들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고정비는 생활에 녹아들어 잘 느껴지지도 않고 줄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왜 체감은 더 팍팍해졌을까? 이 질문의 답은 물가도 금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고정비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정비는 상대적으로 단순했습니다. 집, 공과금, 최소한의 통신비, 그 외의 지출은 조절 가능한 변동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고정비는 훨씬 많고 훨씬 정교하며 훨씬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각종 구독 서비스, 할부금, 자동 결제, 이 중 상당수는 안 쓰면 불안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고정비는 금액보다 지속성이 무섭습니다. 한 달에 5만원, 10만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12개월, 24개월, 60개월 쌓이면 체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돈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왜 항상 빠듯하지?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자와 고정비의 차이를 명확히 봐야 합니다. 이자는 불만이 생기면 명확히 보입니다. 금리 몇 퍼센트? 얼마 냈다. 그래서 분노도 인식도 빠릅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다릅니다. 조금씩 여러 곳에서 자동으로. 그래서 위기의 감각이 늦게 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이자만 내서가 아닙니다. 이자를 내고 나서도 이미 월급의 상당 부분이 고정비로 미리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비는 모든 고정비의 시작점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전세든 월세든 주거비는 생활의 기준선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선이 높아지면 다른 모든 소비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통신비와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없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리하지 못합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나중에 후회할까봐. 불안이 고정비를 고착화시킵니다. 구독 서비스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고정비의 상징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이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체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가 이상한 형태를 보입니다. 큰 소비는 미루고 작은 소비는 계속하고 그런데 여유는 없다. 이건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고정비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수 앞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고정비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소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출의 바닥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소비를 직접적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심리를 만듭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이 구조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고정비가 늘어나면 소비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경기 반등은 항상 예상보다 늦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리는 내려갈 수 있는데 소비는 바로 살아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왜 효과가 없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고정비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리보다 먼저 봐야 할 건 고정비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체감 경기는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벌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월급 중 아무 선택 없이 나가는 돈은 얼마인가?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지금 느끼는 답답함이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이자 하나가 아닙니다. 고정비가 만든 구조적인 압박입니다. 이 구조를 보지 못하면 항상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만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고정비 구조가 왜 사람들을 더 보수적으로 만들고 왜 투자, 소비 결정이 점점 늦어지는지를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한 수 앞에서 보고 싶다면 채널에서 이어가겠습니다.